일부 사업 마인드를 만드는 습관. 1. 창업이란 1. 창업은 탐험이다. 목표를 정하고 계속 도전한다. 길이 뚫릴 때까지. 창업과 경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 운전이라면 창업은 차를 만드는 일이다. 창업은 차를 만드는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을 통해 딱 한 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원래 만들던 차가 아닌 새로운 차입니다. 이미 만들어 왔던 차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기존에 있던 차를 분해해보고 그대로 따라 만들면 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은 새로운 차를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 탐험,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 탐험은 목표를 정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하다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도전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도전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지역의 탐험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과학 발전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탐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살펴보면 끈기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단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같은 고산 등정 과정을 보면 일단 베이스 캠프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공략을 반복해서 캠프 1을 만들고 다시 캠프 1을 기반으로 캠프 2 공략을 반복합니다. 창업 과정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는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대략 어떤 루트를 거쳐 목표 지점을 공략할 것인지 스케치합니다.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 시운전 단계에서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효율성은 따지지 않고 일단 돌진합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 뚫릴 때까지 반복해서 도전합니다. 그렇게 루트를 개척한 후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고산 등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도착해서는 지금까지 돌파한 루트를 다시 점검합니다. 보통의 탐험 과정은 이 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창업 과정은 확보한 루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운영 단계로 접어듭니다. 운영 단계부터는 경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각의 루트를 하나씩 손보면서 정리해 나갑니다. 거친 길도 다듬고 좁은 부분은 넓히고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루트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체계성이 없는 분들은 탐험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까지 아예 아스팔트를 깔고 다음 캠프로 가려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목표 없이 이곳저곳으로 베이스 캠프만 잔뜩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탐험 지도와 전략, 로드맵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 마케팅 모델 캔버스와 같은 사업 계획 프레임워크는 대략적인 등정 루트를 어떤 단계로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탐험 지도입니다. 창업 과정에서는 탐험 지도를 놓고 등정 루트를 일단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 잡은 루트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상황에 따라 공략 루트를 수정하고 재공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탐험 지도를 등한시하면 결국은 헤매게 됩니다. 늘 지도와 현장을 오가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창업 계획은 냅킨 한 장이면 충분하다. 예전에 한 창업 스쿨에서 코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총 5개 팀의 코치를 맡았는데 그중 2개 팀이
2주 전에 정리했던 내용과 마케팅 모델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한 팀은 그때의 상품을 버리고 장황한 기획안을 다시 만들어 왔고, 또 다른 한 팀은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 사업은 포기하고 다른 아이템을 다시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창업가들은 이런저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때 창업가가 사업 계획서 작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계획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사업 방향마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란 고객과의 거래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장사입니다. 장사는 책상머리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팔아보면서 가는 겁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말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려면 일어서서 한 발짝 되어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자전거도 스케이트도 처음 배울 땐 일단 타봐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사업의 스케치가 끝나면 일단 팔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팔아보지도 않고 고민하다 아이템 바꾸고 조사하다가 또 아이템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팔아보고 안 팔리면 그때 바꾸는 겁니다. 첫 아이템을 포기했던 팀과 마케팅 모델을 두 장으로 다시 정리한 후 고객 유입을 위한 신청자 모집 공지부터 시작하자고 했더니 이걸로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좀 더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사도 좀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며 불안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창업은 일단 스케치만 끝나면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가인 제프 베조스가 냅킨 위에 스케치한 그림을 보신 적 있죠? 냅킨 위에 그림을 그린 순간 사업 준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투자 유치나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사업 계획을 발표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발표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팔기 시작해야 다음 길이 보입니다. 가다가 막히면 스케치만 고치면 됩니다. 사업 계획은 냅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장황한 사업 계획은 내 눈을 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이유가 늘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신 대화 목적을 좀 더 넓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시작은 문제 해결을 빌미로 대화를 시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전반을 두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폭넓은 관계로 이어지겠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으며 호감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고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중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주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것. 어쩌면 아주 사소한 소재나 일상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일회성의 거래만을 원할 때는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이 강력하지만 장기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단골을 만들려고 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발성 거래를 통한 매출 획득인가? 지속적 거래를 통한 단골 확보인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사업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사업의 출발점은 달라집니다. 일회성 거래가 목적인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창업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단골 확보가 목적인 경우에는 고객 가치가 창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